무허가 해체,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해체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상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질의회신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4년 12월에 발간한 해체 질의회신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질의회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질의회신 5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해체 질의회신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할 경우에 해체 허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대수선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외벽의 마감재를 수선할 때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한 건물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건물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2010년이면 벌써 1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 질의회신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건물의 외벽은 그대로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신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에 관련된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파괴가 나오고요. 절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괴와 절단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해체의 정의가 되겠는데 영상 후반부에 국토부에서 좀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허가라든가 신고를 적용하지 말고 파괴와 절단이 없다면은 이거는 해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파괴와 절단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에 관련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수선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건축법 해설에서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력벽을 해체한다든가 슬라브를 자른다든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들어가는데 이게 대수선이 건축인이 아니라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거는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국토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인테리어 공사와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된 그런 벽,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다가구 주택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내력벽으로 만들어서 그 내력벽이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주요 구조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내력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내력벽이면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이렇게 벽을 만드는데 화장실 벽을 조적으로 쌓아서 이렇게 벽을 구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벽이 비내력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여기서 대수선이 중요합니까?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3조의 2, 5 및 8호에 해당하는 비내력 벽체에 한정하여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지리외신을 보게 되면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해체 신고 대상이나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24년 12월에 나와 있는 최신 해체 지리외신을 보니까 두 가지에 한정해서 해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조의 2, 5호와 8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5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해서 비내력벽을 설치를 했다면 이 부분은 해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이 경계벽은 이제 두 세대를 경계하는 그 벽이겠죠. 그 경계벽이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두 개 조건에 한해서 해체 신고 대상이라고 보는데, 방화구획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이 비내력벽이더라도 해체 신고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 다가구 다세대를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벽들을 다 해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래된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즉 주요 구조부라든가 벽을 해치지 않고 마감재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타일을 붙였는데 그 타일을 제거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스토코를 한다든지 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오래된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답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수선이 해체에 해당이 되고요. 리모델링도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괴하거나 절단, 제거하는 것이 해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해체의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마감재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3조 2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접수하는 겁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 신고를 접수하는 건데 그 건축물에 한해서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체하는지 그 면적에 관련된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해체한다면은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증가를 해도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벽면적에 30제곱미터 이상, 즉 대략 한 9평 정도 되는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수선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변경 같은 경우는 타일을 이렇게 석재로 변경한다든가 뭐 타일을 떼내고 모노와이드 브릭 타일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변경이잖아요. 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한 그 건축물에 한해서는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또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은 뭐에 해당이 된다?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보고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12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29일까지 허가를 접수한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증설해도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건축법 52조 2항에 따른 마감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까다롭게 또 한 번의 조항을 말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가 52조 2항에 따른 마감 재료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마감 재료에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52조 2항에 따른 마감 재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은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건축법 52조 2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방화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져야 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령이 뭐냐? 시행령 6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61조 2항을 보시면 첫 번째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동, 그리고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건축물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같은 경우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도들이 나오는데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 부분은 상업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인데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이 내용도 외벽의 마감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공장과 창고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건축물이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 신고를 신청한 건물로서 외벽의 마감 재료를 해체한다면은 뭡니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축물, 즉 3층 이상의 건축물과 다세대 다가구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 이 내용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뭐 2층의 건물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1층의 필로티가 아닌 건물들, 그러니까 2층 이하이면서 1층이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근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해당되는 건물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용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외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은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질의외신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2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한다면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이런 답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국토부 해체 질의회신집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 답변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체라는 것은 건축물의 전체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하고 잘라서 제거하는 것인데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상 해체정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질의외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절단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을 너무 엄밀하게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좀 보면은 안 된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조건 대수선이라고 해서 해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나 절단이 없다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질의외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수선의 허가는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는 건축물 관리법이잖아요. 건축물 관리법이기 때문에 법을 주관하는 게 다릅니다.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이 다른 법이잖아요.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기 답신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수선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체 허가는 건축물의 관리법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다시 한번 득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허가죠, 무허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물 해체를 해서 건축물 해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경우에 사후 조치로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고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그냥 건축물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시 해체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즉 인허가 행정 처리를 거꾸로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가 완료되어 허가권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 신청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제출하죠?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해체 계획서에 맞게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없어요. 이미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체 계획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허가와 신고 신청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의 완료 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처벌입니다. 처벌. 뭐에 대한 처벌이죠? 무허가로 건축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 벌칙이 나오는데요. 무허가 해체,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해체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벌칙이 상당히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만약에 무허가로 해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공중에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사건을 보면은 철거하다가 이 벽이 잘못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중에 위험 발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허가하면서 공중에 위험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벌칙이 되겠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무허가로 해체를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해체를 하면은 안 된다. 벌금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체 질의외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매우 중요한 외벽의 마감 재료 해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날짜가 이 내용이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